안녕하세요. 족집게 가위로 성공할 수 없다. 안목을 넓히자. 네, 다양한 창업가 경영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창업 스터디 잘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청년 사장 고기미인의 최은재 대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에 한국 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많이 포기했어요. 그리고 베트남이나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 대학이라든지 신문사 같은 곳에서 운영되던 중국 최고의 CEO 과정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없어지고 베트남 과정으로 다 바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바로 이렇게 중국 진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이때에 중국 시장 개척에 땀 흘리는 청년 사업가가 있어요. 고기민 최은재 대표인데요. 올해로 만 39세이고요. 2015년 중국 항저우에서 1호점을 개점하고 4년 만에 7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현재 직원 수가 80명 정도. 네. 그리고 이 중에서 한국인은 3명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최은재 대표, 제가 항저우에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잘생겼죠? 네. 이 최은재 대표 꿈이 하이딜라오 같은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중국에 가보시면 하이딜라오는 대표적인 그런 외식 기업인데요. 관광객들도 많이 가죠. 허거 전문점인데요. 가게 앞에서 네일 아트도 해주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아주 독특한 서비스 전략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업인데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원래 하이딜라오는 테이블 4개로 출발해서 연간 2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리는 그런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외식 기업이 되었는데요. 최은재 대표의 꿈이 바로 이런 그 하이딜라오 같은 기업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고기 미인은 항저우 소상구에 1호점이 있고요. 또 항저우 빈강에 2호점, 상하이 진짜오에 3호점, 항저우 왕상청 푸드코트에 4호점, 이유 바오롱에 5호점, 상하이 양광청에 6호점이 있고요. 7호점은 고기 미인 의 프리미엄 버전인 청담동 미인으로 항저우 왕샹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운영한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제2, 제3의 항저우 같은 그런 중국의 이선 도시로 직접적으로 진출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한국 음식을 가장 대표하는 그런 어떤 외식 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이 최은재 대표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이 중국에서 많이 철수했거나 또 실패했거나 지금 아예 들어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이런 시점에 최은재 대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중국 사업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비결이 무엇일까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고기 미인이 아니고 청담동 미인, 아까 고기 미인의 프리미엄 버전인 청담동 미인이라는 곳인데요. 강남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인테리어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최은재 대표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가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비결들을 하나하나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해외 진출할 때 언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2세 경영자들한테 기업의 2세 경영자들이 요즘 최일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2세 경영자들은 해외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어 하나 정도는 확실히 했으면 좋겠고 해외에 그런 네트워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곤 하는데요. 해외 진출, 글로벌한 진출을 하려면 확실히 언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최은재 대표 말도 중국에서 사업에 성공하려면 현지인과 친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중국 문화와 중국인 관습을 습관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하고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최 대표는 상하이에서 호텔 관광학 관련되는 학과를 전공하고 대학을 상하이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중국어를 익혔는데 뭐 최은재 대표 말로는 사실 그 대학을 한 것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어는 어느 정도 되지만 사실 그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중국의 문화와 간섭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은재 대표는 의형제 같은 그런 중국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진짜 의형제라고 하는 친구 한 분이 있는데 어, 똑같이 생겼어요. 최은재 대표하고. 이거 뭐 쌍둥이 아닌가 이럴 정도로 똑같이 생겼는데 어쨌든 그런 중국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언어도 잘하고 이런 것들이 최은재 대표가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사업의 전문성입니다. 사실 국내에서 자영업에서 성공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더더구나 지금 요즘같이 상황이 안 좋을 때 그 해외에 나가서 그것도 1선 도시도 아니고 2선 도시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요즘 뭐 그 영국 남자나 이런 드라마, 죄송합니다. 그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정말 그 유럽에서도 한국 음식에 대한 반응이 뜨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유럽에서 뭐 장기 여행을 하고 온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가 정말 유럽에 먹을 게 너무 없다. 한국 음식 너무 맛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해외 나가서 뭔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나가기 전에 뭐 현지에서 물론 그 전문성을 쌓아도 상관은 없어요. 언어만 된다면. 하지만 나가기 전에 정말 사업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이 최은재 대표도 2009년에 한국에서 이미 외식업을 창업해서 바닥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확실한 전문성을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중국 사업에 도전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원래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중국 현지에서 바로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군 시절 사당 간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식당 전체의 시스템을 2년간 군인 정신으로 아주 빠르고 올바르게 그렇게 습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시작할 무렵에 그 웨스턴 바가 엄청나게 유행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 그때의 그 바텐더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칵테일, 양주, 맥주 같은 음료에 관련된 지식도 이미 쌓았고요. 또 이제 친한 홍대에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친한 이제 외식 기업 사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친한 사장들을 통해서 뭐 식자재 유통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그 외식업에 필요한 기본이 될 만한 물류, 식자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2009년에는 서울 홍대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애플트리라고 하는 술집을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고기 미인이라는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바로 그 브랜드로 서울 목동과 쌍문동에서 두 개의 매장을 열었고요. 베트남 쌀국수 집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굉장히 안목이 빨랐던 것 같아요. 야옹인의 책다방이라고 하는 사실 지금 이제 이 뭐 도서관 카페 또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흔해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좀 마른 시기였는데 그런 도서관 카페를 목동 최초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F&B 관련되는 지식을 꾸준히 쌓으면서 전문성을 키운 후에 이제 중국으로 진출을 한 거죠. 또 하나는 정말 해외에 나가면 좋은 연지 파트너가 꼭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도 자국에서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파트너,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거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멘토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해외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특히 이제 중국처럼 관시가 중요한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현지 파트너를 찾는 것이야말로 정말 해외 사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에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뭐 프랜차이즈가 해외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직접 진출을 많이 하는데 저는 직접 진출보다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을 통해서 반드시 좋은 파트너를 찾으라고 기업들한테 많이 조언을 해줍니다. 이 최은재 대표의 중국 진출은 대학 동문인 이 바로 이 똑같이 생겼어요, 둘이. 아유, 어쩜 이렇게 안경만 빼면 이 수염 난 것까지 비슷하네요. 참, 이거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건지. 네, 이런 이 어,
장금풍이라고 하는 절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금풍 씨의 권유로 항저우로 이제 간 거죠. 이 장금풍 씨가 최은재 대표를 중국으로 부른 이유는 당시에 이제 그 스레갈매기라고 하는 한국 브랜드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었고 또 한류 바람이 아주 이제 그 뜨겁게 불 때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제 장금풍이라는 그 어영재 같은 친구가 항저우로 초청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뭐 친구가 부른다고 무조건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성 조사를 한 거죠. 이선 도시인 이 항저우를 조사를 해보니 앞으로 이제 2선, 3선 도시에 상해나 이런 그 북경 같은 1선 도시보다 더 전망이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실제로 이제 저희도 몇 년 전에 해외 진출,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되는 그런 중소벤처기업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운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미 뭐 북경이나 상해 같은 1선 도시들은 너무 발달돼 있고 임대료도 너무 많이 올랐고 경쟁도 정말 치열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창업 강의를 할 때 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용꼬리가 되지 말고 뱃머리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이선 도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지금 현재 들어가도 경쟁 우위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항저우 같은 경우에는 소비 수준이 높고 또 외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항저우는 굉장히 다른 중국 지역하고 좀 달라서 뭐라고 할까요? 좀 이국적인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네, 어, 드라마를 통해서 한류를 쉽게 접할 수는 있지만, 뭐, 북경 상해와는 달리 한국인 거주자는 상당히 적어요. 제가 이전에 그 중국에 이선도시 한 곳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사우나라고 해야 되나요? 네, 큰 중국은 엄청 크잖아요. 네, 그 길을 갔었는데 제가 이제 때밀이 하시는 분한테 여자 두 명이 가서 때를 밀게 하면서 한국말을 막 했더니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말을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처음 들었나 봐요. 근데 드라마에서 많이 듣던 그런 한국말을 실제 이제 손님이 와서 말을 하니까 자기들끼리 뭐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간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죠. 왜 저러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 신기해서 그런다고 TV에서 보다가 실제로 봐서 신기해서 그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한국인 거주자가 적어 현지인들이 그 한국 문화나 음식을 맛볼 기회가 거의 없는 지역이 바로 항저우였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정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희소성 때문에 더 이제 인기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재훈재 대표의 그런 판단이 좀 맞아떨어져서 더 잘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 사진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지금 1호점이에요. 1호점. 1호점 매장에 보면 정말 딱 들어가는 순간 여기 지금 한글로 쓰여 있죠. 그리고 막 한국 오빠 막 그러면서 사진도 걸려 있고요. 그리고 이 최은재 대표가 한국에서 이제 인형을 많이 가지고 갔더라고요. 뭐 태권도 하는 인형, 뭐 색동 저고리 입은 인형, 그다음에 뭐 한국 경찰 복장 인형.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런 인형으로만 벽 하나에 그 진열대가 있는데 그 진열대가 천정까지 채워져 있을 정도로 고기 미는 단순히 한국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함께 전달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벽에는 한국의 복고 문화를 담은 그런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요. 한국 가요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딱 가면 중국 속의 한국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음식을 넘은 그런 문화의 경험까지도 포함해서 한 게 성공 비결이죠. 요즘 우리나라도 뭐 멕시코라든지 아니면 뭐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전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나라들의 음식들이 가정식, 더군다나 가정식으로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에스닉 음식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좀 화려한 인테리어를 해서 비싸게 판매를 하는 그런 것들이 트렌드였다면, 최근에는 아주 현지에 가깝게 인테리어를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최은재 대표도 중국에서 실천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현지화 전략입니다.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죠. 그래서 하나의 국가로 묶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지역에 따라서 입맛도 다르고요.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세분화해서 내가 진출하는 지역의 특성, 문화, 입맛,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지역별로 예를 들면 뭐 남방이냐 북방이냐 또는 뭐 그 남방 중에서도 어느 도시냐 이런 지역별로 현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항저우 1호점 같은 경우에 메뉴 수가 굉장히 많아요. 고기 미인 1호점 메뉴 수가 많아서 뭐 고기, 치킨, 삼계탕, 짜장면, 냉면, 부대찌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먹어보면 한국 사람들은 이게 맛이 아리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맛들이 현지인들 입맛에 맞췄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치즈 떡볶이가 가장 잘 나가는데요. 고기를 다듬고 나오는 여분을 활용한 돌솥 비빔밥 위에 우삼겹을 얹어주는 그런 밥들도 잘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뉴가 많은 것은 베트남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많이 먹는데 조금씩 먹어요. 반면에 중국인들은 좀 많이 시켜서 여러 가지를 많이 먹는 그래서 그렇게 대접해야지만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만 먹어도 많이 시켜 먹는다는 점을 감안한 그런 메뉴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찌개, 치킨 이런 구이 같은 것은 기본이고요. 다른 요리도 이제 사이드가 아닌 정식 메뉴로 주문을 해요. 왜냐하면 어, 많이 시켜놓고 먹기 때문에 그래서 1인 객단가가 하나로 한 17,000원 정도 달한다고 합니다. 메뉴 전략은 항저우 안에서도 매장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전략을 다르게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4, 5점은 왕샹청이라고 하는 백화점 안에 푸드코트 매장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좀 고급스러운 그런 백화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돌솥밥과 치즈볶음밥, 치즈떡볶이,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돌솥 비빔밥은 상당히 인기 있는 메뉴고 제가 보니까 한국 돌솥 비빔밥하고 조금 다른데 한국에서 이렇게 해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제 어, 그 돌솥 비빔밥이었어요. 그런데 푸드코트 특성상 좀 스피드가 이제 돌솥이 요리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스피드가 좀 느린 게 이제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적 인테리어 앞에서 그 프리미엄 버전인 청담동 고기민 보셨는데요. 진짜 이 청담동 고기민은 강남의 그냥 고급 고깃집 같아요. 그래서 이 한식의 정체성은 유지하지만 상권과 특성, 또 고객층, 인근 경쟁점 등을 고려해서 메뉴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땀이 넓기 때문에 지역별로 입맛이 다르다. 한 가지 맛으로 중국에 진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최훈재 대표도 기본 레시피를 준비하되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중국인과 한국인 모두에게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출시를 하는 거죠. 아까 그 치즈 떡볶이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매운맛 떡볶이가 인기잖아요. 그런데 이 절강 사람들은 단맛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매운맛보다는 한국 사람이지만 단맛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 주민들의 입맛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은재 대표가 잘하고 있는 7번째 비결은 지역 진화 전략입니다. 해외 진출하면 외국 기업이 아니라 철저하게 현지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크든 작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최훈재 대표는 바로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지역의 대학과 자매 결연을 맺어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그 한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매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강관광대학교 한국어학과와 자매 결연을 맺은 거죠. 그래서 고기 미인을 통해서 그 중국 학생들이 현장 실습장으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한국 요리를 접해보지 못한 그런 중국인 직원들은 교육하는 게 정말 어렵죠. 저도 중국 진출해서 실패한 기업들, 애로를 겪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봤는데요. 초등학생 가르치듯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를 좀 배운 학생들은 훨씬 아무래도 이해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먼저 교육받은 직원이 롤모델이 되어서 현재는 한국에서 온 동생들보다 현지에서 채용한 그런 현지인 직원이 더 많아요. 80명 중에 3명밖에 한국인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갈 때 같이 간 동생들이 많았어요. 우리 최훈재 대표는 직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브로맨스, 네, 참 듣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한 사람을 사실 이 사업의 모든 사업의 성공 비결인 것 같아요. 이 중간 관리자 한 명을 잘 키우면 그 중간 관리자가 또 그 밑에 사람들을 키우고 중간 관리자는 사장을 담고 또 그 밑에 직원들은 중간 관리자를 담고 이것이 기업에서 성공의 복제 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지역 대학하고 자매 결연을 통해서 또 직원을 채용하고 있고요. 이 직원들하고도 굉장히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제가 현지에서 만났던 현지인 그 직원이 정말 얼마나 충성심 있게 잘하는지 참 역시 경영에서 성공하려면 한국에서든 외국에서든 리더십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친화 전략은 한국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기업들 중에서는 전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 원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 춘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 또 인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 또는 서울 중에서도 목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 때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요. 역시 혈연도 있지만 지연, 학연. 그래서 성공하면 사람들이 내가 태어난 고장에 기부를 하고 내가 다닌 학교에 기부를 하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착한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응원하고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서포터즈들을 마련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좀 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것이죠. 여덟 번째, 핵심 인재 중심의 조직 관리입니다. 여기가 지금 청담동 미인이에요. 여기는 청담동 미인 매장의 전면 모습인데요. 이게 직원들이 서 있는 게 우리나라 고깃집보다 더 단정하죠. 네. 최 대표가 이제 그 조직 관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핵심 인재 위주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핵심 인력들만 잘하면 그 밑에 직원들은 상사들을 보고 스스로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인재들한테는 다른 곳보다 급여를 더 많이 주고 또 중국에 없는 연차 휴가 제도 같은 것들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인지 보통 이제 중국에서 춘절이 되면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1, 2주 정도 그런 쉬는 음식점들도 많이 있는데 고기 미인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모두 남아서 이렇게 영업을 했을 정도로 팀워크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이 5명이 중국으로 갔어요. 그 중에는 이제 제가 현지에서 만나고 왔지만 상해에서 함께 공부했던 그런 동갑내기 대학 동기도 있었어요. 우리 최은재 대표는 결혼을 했는데 이 동갑내기 동기는 아직 결혼을 안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손발 맞는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요. 또 이후에 현지 직원들이 매장이 하나하나씩 늘어나고 현지 직원들이 규모가 커지면서 하나하나씩 늘어났지만 한 명 한 명씩 늘어났지만 이 여러 개의 점포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비결이 팀워크였던 거죠. 자, 성공한 기업의 모든 비결은 사실 기업별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네. 역시 마케팅 없이는 안 되죠. 영업 없이는 기업은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방한했던 정말 3만 5천 개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들의 투자 심사역을 했던 분도 얘기했어요. 본인이 이제 그 기업가를 선발을 할 때 보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영업에 대한 그 마인드였어요. 그러니까 영업 마인드가 없는 CEO는 성공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최은재 대표는 정말 기발한 정말 깨알 같은 마케팅을 많이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첫 출발은 아무래도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컨셉에서부터 이제 성공을 한 거죠. 한국에서 온 젊은이가 서울의 명동을 벤치마킹해서 중국 친구들에게 한국을 알려주는 그런 컨셉으로 매장을 꾸민 것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거 누구예요? 아까 앞에서 봤던 요 사진 잠깐 볼까요? 요렇게 생긴 분이 요렇게 생긴 인형을 실물이 훨씬 낫죠. 어쨌든 그 KFC의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자기 인형을 매장 앞에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컨셉에서 또 한 가지 그 한국 오빠 컨셉을 한국 오빠 한번 믿어봐 막 이런 식으로 막 사진도 액자도 그려놓고 또 막 그 이
뭐죠? 유니폼에도 막 그런 걸 써놓고 그랬는데, 뭐 요즘 육갑식당 같은 데도 가보면 그 각 알바들이, 알바에 죄송해요. 그 직원분들이 뒤에 막 유니폼 뒤에 재밌는 문구들을 많이 써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제 컨셉이 당시에 이제 빅뱅이나 투애니원에 중국 사람들이 열광할 때였어요. 2015년 1호점 열 당시에. 그래서 이런 이제 젊은 오빠, 한국의 젊은 오빠 컨셉이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요. 그래서 오픈 당일에 200명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최 대표가 오픈 마케팅으로 양복도 입고 막 폭죽도 터트리는 그런 기념식을 하려고 했는데요. 중국은 뭐 결혼식, 오픈식 이런 거 굉장히 화려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기념식은커녕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이벤트는 현재 위챗으로 하고 있고요. 유통기간이 이제 좀 임박해 있는 그런 어떤 제품들이 있으면 오빠가 쏜다, 오부장이 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 플러스 원 반값 행사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신메뉴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고, 또 VIP 고객, 단골 고객들한테는 그런 공짜 이벤트도 많이 하면서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최훈재 대표가 정말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한국 사람들, 또는 중국에 진출하지 않더라도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만만한 중국? 아니야. 중국은 미국과 세계 1위를 겨루는 나라야.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정말 이 세계 1위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한국식이 아니라 중국식을 공부하라고 정말 강조를 합니다. 왜 한국과 다르지? 뭐야?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려면 그냥 중국식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뒤에서 왜 이래, 중국은 이래 저래 뭐 이렇게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이제 한국의 기업가들이 과거 어떤 중국이 컸다는 걸 알면서도 과거 소득 수준이 낮던 그런 시절에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중국을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좀 언어적인 장벽도 있고 또 같은 아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긴장을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그 이상으로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려움을 좀 겪었어요. 친한 친구인 대학 동기의 매형과 합작으로 이제 상하이 매장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현장 관리 부재로 인해서 서비스와 레시피가 흔들리면서 한국인 직원을 파견해도 이, 이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 자신이 독단적으로 매장을 이제 운영하게 됐고 그 와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운영의 원칙이 흔들렸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부진의 책임을 그 이제 중국에서 그 대학 동기의 매형이겠죠. 그분이 최훈재 대표한테 다 떠넘기면서 물어내라 뭐 이런 식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중국의 어떤 법정에도 서기도 했고요. 현재 이제 법정에서 뭐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갔다 온 지가 몇 달 됐으니까 그 소송 중인데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철저하게 중국 관행에 의해서 중국식으로 지금 이제 그런 소송도 대응하고 있고 중국 현지 변호사들과 함께 어떤 그런 문제를 맞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중국 절대 만만치 않아. 이런 것들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서 한국의 대표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는 고기민. 네. 해외 사업 결코 쉽지 않지만, 이 최훈재 대표는 조급하게 문제를 풀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전통 한국식 고깃집은 한국에서 일본인이 운영하는 스시집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고기민, 청담동 미인이 왜 우리나라에 일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스시집이다. 그러면 왠지 고급스러운 이미지고, 그죠? 굉장히 잘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진 어떤 브랜드로 지금 현재 고기민이 한국에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 사태가 오히려
쭉정이 같은 그런 한국 음식점들을 다 걸러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말 알짜 같은 기업만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영업을 하기가 좀 편하다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기 미는 테이블 3개 정도 가진 그런 작은 매장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배달 중심 매장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도로변에 포장과 배달 중심으로 매장을 개설해서 그 80명 정도 직원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우수한 직원들한테 매장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단 이제 그 왕샹청이나 이런 그 고급 쇼핑몰에 입점하는 매장들은 청담동 스타일의 아주 프리미엄급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 명성, 랜드마크,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점으로서의 어떤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브랜드 명성과 소형으로 운영되는 배달형의 실속을 함께 추구한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최훈재 대표를 만나서 글도 쓰고 그랬을 때 최훈재 대표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성공이라는 단어 정말 꺼린다. 이렇게 참 그 열심히 하는 사장들은 다 겸손하더라고요. 성공이라는 단어 아직 쓸 수 없다.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래서 절대 성공이라고 이런 말 안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정말 부지런하게 애쓰며 정성껏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최훈지 대표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응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마디로 이제 우리 딱 그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최훈재 대표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중국 사업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높은 수준의 중국어 실력과 중국 문화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중국 현지 파트너와 좋은 협력 관계를 맺자. 세 번째, 기초부터 탄탄히 해서 정말 준비된 외식 전문 역량을 가지고 가자. 네 번째, 믿고 함께하는 한국 직원들 또는 핵심 인재 중심의 그런 어떤 조직 관리 정말 너무너무 다점포 사업을 하는데 또는 기업이 커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조직 관리가 잘 안 되면 중간에 핵심 인재가 없는지 한번 보세요. 핵심 인재한테 잘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현지화 전략과 지역 친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섯 번째, 상권 내 블루오션을 선점할 수 있는 아이템과 기발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곱 번째, 승률이 51%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해라. 그 외에도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적 사고를 버리고 뭐 중국적 사고를 흡수해야 되고요. 또 이제 그 주변에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는 그런 정신력과 자제력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축적해서 이를 바탕으로 개선한 현지 매뉴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그 최훈재 대표가 사실 자신의 성공 노하우를 나눠준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중국 진출하려고 할 때 또는 해외 진출하려고 할 때 사실 성공의 베이직한 원리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중국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 가도 저는 이 원칙이 거의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최훈재 대표 노하우를 나눠준 최훈재 대표 정말 고맙고요. 또 최훈재 대표도 정말 자신의 그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성공한다면 그건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훈재 대표가 종종 한국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한국에 나오면 이렇게 제가 정리한 내용 말고 직접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번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창업, 경영,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더 잘 우리가 경영하는 그리고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부자비즈 창업 스타디 잘 네, 여기서 끝내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